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도전일 수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대체제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질서에서 기존 질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그걸 대체하려는 각국의 어떤 의도나 움직임을 볼 텐데요. 중국이 최근에 아주 독특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홍콩에 2,000톤 규모의 금 저장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 저장소를 왜 만들죠? 갑자기? 물론 중국은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홍콩에 금 저장소를 어마어마한 규모 2,000톤이면요. 미국에 다 있는 금이 한 6,000톤이라고 하고 보통 서방의 주요국들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있는 금이 한 3,000톤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에 2,000톤짜리 금 보관 시설을 만든다. 이미 중국에는 한 2,000톤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 금이 과거에는 금태환이라고 해서 모든 돈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달러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미국의 빚이 늘어나고 하면서 중국이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금의 전 세계 저장고가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맡겨놓은 금 믿을 수 있나? 홍콩 이제 우리한테 맡기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금 보유량에 대한 의심이 크니까요. 홍콩이 금 2,000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금 보관소를 확장하고 "믿고 맡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허브를 지키기 위한 대대적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7일 정책연설에서 금 2,000톤 보관 개혁과 금 중앙결제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리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금융개혁을 통해 홍콩이 글로벌 자본의 허브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되게 강조하면서요. 그는 국제 금거래 및 보관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 지출에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고 본토 및 해외 금융기관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홍콩 증시 활성화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의도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금거래의 중심지가 되고 정부 지출에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고 그러면 위안화 허브가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금거래와 위안화가 엮이는 겁니다. 달러가 어떻게 세계의 통화가 되냐? 물론 당연히 그 당시에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위안화의 의도는 조금 보이죠. 금을 위안화로 거래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토 및 해외 금융기관 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건 이제 지금 미국 빅테크들만 보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데 그게 아니다. 중국 기업들을 보고 홍콩 증시에 투자해라.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새로운 주식 시장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들 이 홍콩의 계획은 전부 미국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느냐, 금융 중심지로서의 미국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느냐의 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2,000톤 규모의 금을 홍콩에 보관 운영할 수 있는 중앙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은요. 최근 일부 국가들이 미국 등 기존 보관지에서 금 인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체 보관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외환 규제가 느슨하고 국제 금융 네트워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 보관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리 장관은 여기에 맞춰서 정부 지출을 일부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 역의 위안화 결제 허브로서 홍콩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금 허브를 만들고 위안화 허브를 만들면 금과 위안화가 결합될 수 있는 최대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 금과 달러가 결합해 있던 것처럼 금과 위안화를 결집해 가지고 위안화의 세계화 그리고 위안화는 안전한 통화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작은 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발 계획을 어떤 걸 했냐면 무려 홍콩의 3분의 1을 갈아엎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북부 대도시권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산업단지를 만들고 법인 설립이나 전용 자금 조달을 하거나 국경 간의 인력, 자본, 데이터, 생물자원 등 이동 관리에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과 인프라 투 트랙으로 홍콩이 발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홍콩이 인프라는 사실 지금도 좋은 편입니다만 근데 너무 비싼 임대료나 물가로 인해서 기업들이 조금 꺼려하는 건 있죠. 어찌 됐든 그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개발하고 금융 인프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홍콩의 계획이 그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방이 홍콩을 제재 회피의 중심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홍콩에서 그 회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재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미국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의 계획이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특히 금보관지로서의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홍콩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 4,500톤 있다는 미 포트녹스, 트럼프 제대로 보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올 2월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직후 일론 머스크가 포트녹스의 금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 거 맞아? 라고 했습니다. 이 포트녹스는 미국에서 이제 최대 그 금 보관지거든요. 이 사실 포트녹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여기 있다고 해도 됩니다. 전 세계 부가 미국에 모일 당시에 이 포트녹스가 그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1936년에 무려 만들어졌고요. 금 보유량은 현재 4,583톤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홍콩이 만든다는 금 보관소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최강대국 미국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 포트녹스에 있는 금 보유량이 4,500톤, 4,600톤인데 홍콩 같은 조그만 데서 2,000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도 한 2,000톤 넘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 보유량이 4,000톤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가치로 하면요, 한 4,340억 달러, 약 66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포트녹스는 딱 2번 공개됐다고 해요. 1974년과 2017년. 얼마나 미국이 그 포트녹스를 중요하는지 알겠죠. 이 지도만 보면 미국 한가운데 켄터키주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당시에 그 포트녹스 음모론이 나오니까 여기 금 제대로 있는 거 맞아? 우리 금 이거 다 어디 새 나간 거 아니야? 이런 그 말을 하니까 트럼프는 포트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그곳에 금이 없다면 매우 화날 것이라고 하면서요.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고, 이 금은 그냥 금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군 기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지 옆에 그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설 역시 포트녹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유금괴의 절반 이상을 보관하고 있고요. 최근 금값 상승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면요. 포트녹스가 어떤 데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포트녹스의 금 보유고는 1936년에 조성됐고요. 왜 여기다 만들었냐?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대서양 연안 도시에 보관돼 있던 금을 누가 이제 침입이나 이런 게 오면 거기서는 약탈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닿기 힘든 에팔레치아 산맥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켄터키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화강한 건물 안에요. 지하금고의 몸무게만 22톤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뭔 일이 있어도 핵폭탄이 터져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국의 지금 금 보유량을 보면요. 미국이 8,000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독일이 3,000톤, 이탈리아 2,000톤, 프랑스 2,000톤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한 2,200톤쯤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콩에서 2,000톤어치 금 보관소를 더 만든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단숨에 이제 중국의 순위가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 홍콩과 중국이 뭘 원하고 있는지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포트녹스에 대한 음모론은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금고가 비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974년 의회 대표단과 기자들에게 시설을 개방한 적이 있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에도 스티븐 무누신 당시 재무장관이 켄터키 주지사 의회 대표단과 함께 포트녹스를 찾아서 금을 확인했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비밀스러운 곳인가, 이 금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계속 그 논란이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이런 거를 노려서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트럼프를 보니 니들이 정말 미국을 믿을 수 있고, 트럼프를 보면 미국에 보관해 놓은 너희들 금은 너희들 금이 아니고 미국 거다. 그러니까 홍콩으로 옮겨라. 라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하나하나의 패권 전략이 이렇게 홍콩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흔들기가 계속되니까요. 싱가포르, 칠레, UAE,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나라들은 아닙니다. 강소국들이고 돈을 잘 버는 부자 나라도 있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공급망 혼란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나 이렇게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도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면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UAE, 스위스 등 14개국이요. 지난 16일 투자와 무역의 미래, Future of Investment and Trade, FIT, 피트 파트너십이란 거를 공식 출범했거든요. 이 파트너십은 최근 분단화되는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중소무역국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열린 무역 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첫 회의는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거라고 합니다. 이 창설 국가들을 보면요.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루안다, 스위스, 그리고 UAE, 우루과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소무역국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보면 나라는 작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거죠. 뭐 저기 원자재나 뭐 원유나 이런 거를 팔고 뭐 그 IT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만 파나마는 물동량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요. 루안다는 최근에 아프리카의 새로운 중심지, 중개무역의 중심지나 어떤 안정된 국가의 표본으로 보이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세계 무역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정말 무역에 달린 나라들인데 칠레만 해도 정말 무역에 목숨을 건 나라입니다. 왜냐? 제가 칠레에 한 1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칠레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농부들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농업이나 농부들이 굉장히 웅크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농이나 또 농민들의 이제 노동단체들, 농민들의 단체가 굉장히 과격하고 강하죠. 그런데 칠레는 가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농민들은 자유무역을 외치고요.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 공산품 하는 사람들은 보호무역을 외칩니다. 완전히 한국이랑 반대죠. 그만큼 농산품이 경쟁력이 전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칠레 같은 경우는 돼지 농장을 해도 그 시장을 전 세계로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재밌었던 게 칠레에서 그 돼지 농장, 소 농장을 하면요. 맨 처음에 사무실을 아시아에 한 개, 브라질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작은 농장일지라도 전 세계를 바라보고 영업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나라들은요, 주요 우선 과제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해소와 무역 원활화 등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강령회의에서 구체적인 이니시티브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는요, 여기에 대해 혁신의 촉매가 되어 다자간 무역 협력으로 확장되고 WTO 체제를 보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파트너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UAE, 스위스 등 4개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올 5월 스위스에서 열린 4개국 무역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됐고 이후에 너도 할래 나도 할래 하다 보니까 14개국으로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출범하게 됐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요, 자국 발표에서 이 파트너십이 중소국 경제국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될 거다라고 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작은 나라들도 어떻게든 자신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보면 코인 하는 사업가들이 한국은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UAE로 옮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UAE도 점점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UAE가 코인 국가 간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UAE는 사실 제재 회피 지역으로도 유명하고 중동의 제재 회피는 뭐 거의 UA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 유명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번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그레이 리스트에 오르고요. 한번 제대로 세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자금 세탁 방지 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그레이 리스트 위에 또 오를까봐 이제 코인도요, 국가 간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UAE 금융부는요, 지난 20일에 글로벌 코인 정보 교환 협정인 암호자산 보고 체계
CARF라고 했는데 CARF에 가입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조세 정보를 자동적으로 국가 간에 교환하기 위한 OECD 주도의 국가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거래소 등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 거래 내역을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면 각국 세무당국들이 이를 서로 교환해서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74개국, 70여 개국이 그 사인을 했고요. 보통 2027년이나 2028년까지 이걸 완전히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했고, 한국은 2024년 11월에 이 협정을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한국에서 있는 돈을 뭐 이렇게 코인 같은 걸 UAE로 보내서 UAE에서 세탁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투명한 걸 수 있어요. 이제 자금 세탁을 뭐 바로바로 할 수는 있지만 추적한다고 하면 암호화폐만큼 또 추적이 가능한 게 또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UAE도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모습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UAE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 스위스도 여기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보통 점점 금융화되면서 점점 투명성이나 자금 세탁 방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또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